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이제 사례까지 네. 이제 했었죠. 오늘은 이제 원인입니다. 원인. 좋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좋아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PPT가 몇 장이냐? 사라졌어요. PPT가 여기 있습니다. PPT가 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인이 어디 있죠? 이건 쳐버리잖아. 위에. 30부터 네. 약 10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PT로 10장이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역시 시작하기 전에 좀 여담이 필요한데, 네.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이 실제로 강의를 짜실 때, 뭐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요새도 이제 PPT에 글씨를 많이 넣으시는 강사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은 좀 시선이 분산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귀찮으니까. 이건 지금 청중부는 청중의 입장에서 알 정도면은 강사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림을 안 내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새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CS 리더스나 이런 강의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냐면은 A4 용지로 뽑아서 일단 주세요. 문서를 주시고 볼 시간을 좀 주신 다음에 PPT로는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PPT에는 그렇게 치면은 글자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요. 네. 지금까지 PPT 한 10장이면 얼마 정도 시간 걸리게 좋냐? 매번 그 PPT 장수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료 위주로 나갔을 때는 한 장당 30초에서 25초. 뭐 길면 1분 30초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10장 다 했을 때는 자료만 있었을 때는 10분. 자료 플러스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15분에서 20분. 근데 이제 좀 토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25분에서 30분까지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강사분들이 시간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내가 어떡하지? 막 했는데, 네. 강의를 했는데 너무 나는 이제 한 15분 생각했는데 5분 만에 끝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은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연습을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를. 네. 두 번째로는 너무 갑자기 강의가 막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15분을 준비했는데 막 20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나. 그거는 연습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15분 안에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시간의 핵심 무엇이냐? 연습이라는 거죠.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보신 적 있나? 지금 청중부는? 네. 언제 봤어요? 봤어요? 글쎄요? 봤다고 칩시다. 네. 제가 강의 때 잘 안 떨죠. 전혀요. 네, 전혀 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연습을 많이 했냐면은 밤 11시, 12시 때 어디서 했냐면은 제 방법인데 놀이터 아무도 없는 놀이터 가서 혼자 했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 좀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에서 연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에서 하게 되면은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은 목소리 크기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네. 왜냐면 좀 울리기 때문에 내 목소리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밖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야 돼요. 굉장히. 네, 그 부분을 아시고 목소리 톤 조절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하실 때 팁으로 쓰세요. 놀이터에서 하시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제스처 같은 것도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제스처 연습하는 방법은 나중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불링 원인입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정리를 살짝 하자면은 첫 번째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정의는 인트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인트로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어디 물어봤었는데. 잠깐만요. 네. 일단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들어야 되는지. 하는지. 좋아요. 지금 두 번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죠?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포인트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짜실 때, 인트로 짜실 때는 꼭 무조건 이 강의를 내가 이 들어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상품으로 치면은 이걸 사야 되겠다. 네.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짜셔야 되고, 정의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의 때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네.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례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자살이랑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네네. 이제 원인은 다시 사이버 불링에서 좀 수위가 좀 낮아져서 이 원인, 근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막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사례까지 보면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좀 분노하죠. 그렇죠. 분노 과정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약간 좀 미지근한 물로 식혀드려야 돼요. 네네. 여기서 바로 처벌로 가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아동 성폭력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두세 번 많이 강의를 했었을 때 몇 번 했지? 하여튼 했을 때 처벌을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셔가지고 이성을 잃으세요. 그래서 잘 안 들으시는 것도 있는데 왜 처벌이 저거밖에 안 되냐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식혀주시고 이 원인을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노하셔도 돼요. 제가 네. 봤을 때 마음껏 분노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짜증나기 때문에 이건 원인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선생님이랑 네. 그죠? 학부모 대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자신의 학생, 내 제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원인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버 불링 원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원인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냐? 일단 처벌이나 법적인 것도 때려라. 그렇죠. 그럼 되지 않냐? 하지만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궁금하실 거라고 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예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사람들이 좀 분노를 누르시고 또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뭐 들어봐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강사들은 좀 저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스타일이 좀 저자세인데 제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자, 원인입니다. 원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학교 폭력의 원인과 사이버 폭력의 원인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료가 제가 딱 세 가지를 준비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학교 폭력의 원인입니다. 네. 사이버 불링의 원인을 조사하셔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학교 폭력의 원인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자료도 많고. 그거를 짝짝짝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또 학교 폭력 원인은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같습니다. 커버 안 된 학교 시스템, 공부만 시킨 거 입시 위주의 시스템, 그리고 관심 없는 부모, 자기 자식만 챙기는 경향, 재미있고 가몰입될 만한 게임, 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원인은 또 다르죠. 네. 가해학생들 처벌이 부족하고 사회적 환경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가 쭉쭉 나옵니다. 가해학생들 처벌이 부족하다, 뭐 피해 학생들에 대한 뭐 보호받을 만한 책이 없다, 쭉쭉 나옵니다. 이거를 말씀을 좀 빨리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짜자자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여기서 시간을 좀 끄셔야 되겠다. 나는 1시간 반짜리다. 네. 그죠? 그러시면은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폭력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너무 네. 무관심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시면은 이 세 가지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답이에요 라고 하면서 청중분들한테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죠. 다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관심 지도가 부족하신 거고요. 지도를 잘 못한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네. 자, 자료 보이시죠? 네. 학교 폭력은 13년도 1차 조사 때 어떻게 됐죠? 급격히 감소했어요. 급격히 감소했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이것이 저희가 먼저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같이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학교 폭력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사이버 폭력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차가 이 차례가 원인이에요. 네. 저희가 찾아야 되는 원인은요.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학교 폭력이랑 똑같다고요. 네. 지금 여기 계신 사람들 몰라요? 다 안다고요. 네네. 지금 본인의 입으로 다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학교 폭력은 줄어들었는데
사이버 폭력이 거기에 비해서 증가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학교 폭력은 줄어든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목차의 이유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사람들이 집중하십니다. 그죠? 집중이 되죠? 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에서 5분이에요. 네. 쫙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 왜? Why? 그렇게 되죠? 네. 궁금하시죠? 네. 다음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